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소통의 시간 63번째로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이 영상 시작에 앞서 본 영상이 모든 자격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에 따라서 공부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어떤 거는 뭐 3개월을 공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어떤 거는 6개월, 어떤 거는 1년, 어떤 건 수년이 걸리는 자격증들도 있어요. 난이도가 이제 자격증마다 있고, 경중 완금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공부 시간을 진짜 집중하고, 진짜 몇 개월씩, 몇 개월을 10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좀 꽤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일단 먼저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첫 번째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이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공부들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공부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이제 공부 방법이 이제 관연도 문제만 외워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론 정리 후 관연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공부 시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부 계획이에요. 이제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일정 계획을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1월서부터 공부를 해서 내년도 3월에 있을 이제 국가 기술 자격증을 이제 1회차에 있는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역산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필기가 일단 내년도 목표를 두고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서 실기 공부도 어느 정도 좀 병행을 하면서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뭐 실기는 뒷전으로 놓고 필기만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공부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한 선택은 좀 사람마다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기 공부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실기 공부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를 정확히 이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지면은 필기 일정이 정해지면은 역산해서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몇 시간을 공부할지를 이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자격증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목차들이 있어요. 목차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문제들이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는 일자를 좀 더 투입을 해야 될 거고 적은 부분은 일자를 좀 디덕션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름대로 좀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부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적에 바뀔 수는 있어요. 계획이니까. 우리가 이제 플랜을 세우고 액션을 하면서 계획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브하게 좀 움직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늦게 취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득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공부 계획, 목표를 얼만큼 잘 세워서 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6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평일은 뭐 4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뭐 10시간씩. 계획은 서로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아니면 하루 아니면 1개월을 봤을 적에 얼마의 공부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할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 투자 시간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 시간은 달라진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적었는데요. 이게 취득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열정. 이게 얼마큼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취득할지에 대한 열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 없이 남들 한다고 무작정 따라 하면은 시간만 까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열정이 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공부 방법, 자격증 취득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제 공부 방법이나 공부 계획이나 투자 시간이나 취득하고자 하는 열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 국가기술 자격 취득까지 소요 시간, 뭐 이제 제가 개월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통 첫 번째 이제 우리 제일 낮은 계급에 있는 자격증이 등급에 있는 자격증이 기능사 자격증이죠. 기능사 자격증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 저는 기능사를 이제 딸 적에 저는 사실 거의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하기보다는 학원 가서만 듣고 와서 시험 보기 1, 2주 전에 이제 공부한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때 다 잘 이해도 못했기 때문에 필기 취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되고, 이제 자격증이라는 건 이제 분야의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분야를 한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면 다음 등급에 있는 자격증을 갈 적에는 이제 조금 덜 공부해도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남들은 처음 이제 등급을 올라갈 뭐 기사 자격증 공부할 적에 뭐 오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생소하게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기능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알고 갈 수 있는 거죠. 조기 교육이 된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능사는 6개월 정도 걸리고, 늦게 좀 따시는 분들이 그 2년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분이죠, 분. 여기 분입니다. 분들도 있고, 더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 보통 이제 제너럴한 사람들이 취득하는 기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격증도 자동차 정비나 뭐 전기 기능장이나 뭐 이런 좀 어려운 자격증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격증 실기가 있으면 작동이 안 되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회차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기능사는 6개월 정도, 그리고 뭐 1년 안에는 대부분 이제 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늦으시는 분들이 2년. 이거는 이제 제가 위에서 말하는 열정과 투자 시간,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더 걸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제가 이제 사실 같이 봐요. 뭐 한 과목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이제 과목을 가지고서 산업기사와 기사를 이제 구분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문대 다니시는 분들은 2학년 때 산업기사를 볼 수 있는 거고, 4년제 다니시는 분들은 4학년 때인가 이제 기사 자격증을 볼 응시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과목 구분이 없는 자격증들도 있어요. 소방 같은 경우는 자격증 구분이 그 과목 구분이 산업기사나 기사나 동일해요. 전기는 이제 과목이 필기 같은 게 한 과목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크게 저는 뭐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학력에 따라서 전문대냐 이제 4년제냐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좀 저는 나눠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빨리 따시는 분들은 1년, 보통 필기를 사람들이 좀 오래 좀 준비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실기가 장난이 아닌 자격증들이 은근히 많아요. 사실 저도 지금 기사 공부를 다시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외울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정말 기사랑 산업기사는 학부 때 따고 나오는 게 가장 정답일 것 같고, 보통 이제 학부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1년 정도 공부하시면 대부분 이제 취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늦게 따시는 분들이 2년, 3년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비전공자가 이제 기계 쪽에 있는 사람이 전기 쪽에 있는 자격증을 딸 적에 제가 4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는 실기 시험이 2년을 지나고 나서 다시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 시험을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붙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기사 자격증은 사실 암기를 해가지고 실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먹어서 이제 공부하려면은 공부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산업기사나 기사는 1년 정도 걸린다. 늦어도 2년 안에는 대부분 다 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장이에요. 기능장은 1.5년이라고 제가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기간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자격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부 몇 개 자격증을 빼놓고는 난이도가 좀 어려운 기능장 자격증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근래 들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자격증들이 있죠. 그래서 기능장은 일단 보편적으로 1.5년 이내에 대부분 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 이제 1.5년, 그다음에 난이도가 좀 높은 경우는 2년 정도, 이제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기 기능장 같은 경우는 뭐 못 따시는 분들은 뭐 3년, 4년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늦게 따신 분들이 보통 필기를 3번 보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필기 3번 봐서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게 자격증을 공부할 때 보면은 이 기능자 자격증은 필기에는 사실 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실기는 가면은 좀 어려워요. 막 이게 기사랑 뭐 산업기사랑 막 이렇게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가지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제 기술사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이내 정도 취득을 합니다. 이제 근데 기능장이랑 기술사랑 그 다음에 기사랑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술사는 좀 무서워요, 사실. 이게 왜 무섭냐면은 방향을 못 잡고 공부하시면은 진짜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향을 좀 잘 잡고 가시면은 보통 2년에서 3년 이내는 취득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방향을 못 잡고 가신 분들은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고, 저는 이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학원 가는 게 가장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혼자 독학으로는 제가 봤을 때 안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안 되기보다는 좀 어려워요. 독학으로 하신 분들도 이제 인터넷 영상을 보면은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딜 적에는 스터디를 했든지 학원을 어딘가 다니고 나서 이제 몇 년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줄 알고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국가 기술 자격 취득까지 소요 시간, 이제 기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그 정말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 다양합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종량적으로 그냥 표시를 해 놓은 거지, 이거보다 더 빨리 따시는 분들도 있고 더 늦게 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제너럴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 갖다가 뭐 나는 뭐 또 3개월 있다가 3개월 만에 취득했냐, 뭐 2주 만에 취득했냐, 이런 얘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이게 댓글을 달 적에 좀 무섭게 다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마지막입니다. 자격증을 가장 빨리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여기 적어놨어요. 이제 순위를 좀 매겨놨어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자격증을 가장 빨리 취득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학원도 그냥 학원이 아니라 전문 학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학원은 이제 학원 이제 선생님들을 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학생들을 빨리 합격을 시킬지에 타겟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은 그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그 자격증 취득을 되게 빨리 해요. 근데 이제 학원이 이제 그런 이제 관연도 문제만 나와서 관연도만 그냥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학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사실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또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따든 안 따든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그 대신 합격률이 높으면은 그 합격률을 보고 학원을 찾아오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도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스승을 잘 만나야지 그 학생, 그 제자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학원도 제가 여기 그냥 학원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전문 학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전문 학원. 이 전문 학원은 그 선생님들의 그 열정, 아니면 강사님들의 열정, 교수님들의 그 열정에 따라서 그 합격의 그 합격률이 막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관련도 문제가 응시하고 나면은,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분석들을 다 하세요. 그런 학원들이 합격률도 높고 선생님들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분석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저는 좀 열정이 별로 없는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격증을 제가 이제 가장 빨리 취득하는 방법을 1순위로 전문 학원을 다니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제가 이제 순위에 적어놨고, 이 학원에 대한 선별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예전에 학원 다니면서 좀 후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 이제 있다 보니까는 이 주변에 있는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저는 저는 서울에도 이제 집이 그러니까 살았었지만은, 서울은 학원이 정말 발달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되게 이제 뭔가 열정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밑으로 자꾸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광역시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제 광역시가 아닌 데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좀 정보력이 좀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넘버 2예요. 그 학원 플러스 자독을 하는 경우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요. 이제 필기는 이제 자독을 하고, 왜냐면 요즘은 교재들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를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하이브리드로 좀 섞여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가 이제 이거를 왜 2순위로 생각했냐면은, 학원을 다니면은 이제 그 강사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얘기해주는 그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꼭 나옵니다. 뭐 이거 당구장 표시해 놓으세요. 아니면 이거 별표 표시해 놓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녔었어요. 다녔을 때 보면 그 선생님들,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뭣도 모르는 이제 학생들한테는, 학원생들한테는 되게 힘이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 그런 거라도 외우고 가면은 뭐 나와요. 그리고 또 그 학원에 다니면은 이제 찍는 방법도 좀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능사 같은 경우는 6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 중에 자기가 확실한 걸 풀고, 그리고 제일 번호가 안 나온 거를 쫙 찍어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팁을 좀 알려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뭐 나오면은 이것만 적어라. 그런 것들은 사실 학원 선생님들만이 가능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수도 없이 그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계속 그 디벨롭이 돼요. 그러니까 발전을 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경향을 보면은 막 다 알아. 이게 어디서 나왔네, 못네, 그 어디서 나오고, 아 이건 안 나와야 될 게 나왔네, 이런 것들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면서 막 설명도 다 해줘요. 그런 것들이 학원의 가장 큰 메리트고, 그런 것들을 좀 숙달이 돼가지고 좀 다녀보신 분들은 나중에 뭐 필기든 실기든 이제 자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학원을 기능사 때서부터 이게 계속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을 저는 좀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관연도만 보고 하진 않아요, 공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독하는 경우에는 공부 기간을 길게 갖는 것보다는, 이제 이건 세 번째 3순위는
이제 스스로 집에서 책을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여기다 적어 놨잖아요. 여기 공부 기간을 길게 갖는 것보단 집중해서 오래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 오래 공부하는 것이라 이제 기간을 길게 가는 것보다 짧고 공부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 공부 시간을 여기다 이제 빠졌는데 공부 시간을 오래 갖고 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시간을 공부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3일, 아니 저기 그 100일 1시간씩 공부하는 것보다는 3시간 30일을 공부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뭐 50시간을 뭐 2주를 공부하는 게 낫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여력이 있으면 가능한 많이 해서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머리 기억에 더 오래 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도 훨씬 더 빨리 됩니다. 1시간씩 끊어서 하시는 분들보다. 이건 기사 방법에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학생, 취업 준비생, 직장인이죠. 인 오타인데 인, 퇴직자 이렇게 이제 이제 넣어놓은 이유가, 학생들은 이제 공부 시간이 좀 많잖아요. 취업 준비생도 이제 공부 시간이 좀 있고, 근데 직장인은 이제 공부 시간이 사실 없어요. 특히 이제 젊은 이제 신입사원의 경우는 이제 적응하기 바쁘죠. 회사 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시간이 없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해서 가다 보면은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부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도 가능한 한 결혼 전에 모든 것들을 해놓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뭐 전기 분야 5대 자격증, 뭐 소방 분야 뭐 3대 자격증, 뭐 4대 자격증인가 뭐 이렇게 제가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한 것들을, 현업을 해본 경험을 비추어 요 정도 자격증이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서 좀 이게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자독은 그런데 솔직히 좀 이게 공부 습관이 안 들어 있는 사람들은 좀 비추를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쯤에 여기 맨 위에서 보면 제가 취득 기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공부 방법도 있고 공부 계획도 있고 투자 시간도 있고 취득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독을 하는 경우는 목표를 자칫 좀 오버액션으로 좀 오바로 이렇게 좀 잡게 되면은 그거를 자포자기해서 포기하는 일이 좀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은 자독도 나쁘진 않지만, 공부 습관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학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학원은 내가 듣든 안 듣던 해당 진도들을 시험 일정에 맞춰서 딱 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 기능사도 그냥 기본 반이 있고 그 다음에 특강 반이 있고 뭐 이래요.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를 정해서 이렇게 학원들도 이제 플랜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강반에 가면 막 진도를 책에 1000문제가 있어. 그러면 30원에 그 책을 다 봐야 돼. 그러면 그 문제들이 있어요. 과목별 문제들을 진도를 막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못 들면은 자기만 손해인 거니까는 무조건 돈을 들여서 공부하면은 돈 아까워서라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돈을 들여야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지 그 시간이 아까워서 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자격증을 취득할 적에 어떤 방법이 좀 나한테 맞을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게 혼자 끌고 가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학원 다니시는 게 가장 좋고, 요즘 학원이 오프라인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강좌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듣고 가셔도 뭐 기능사나 뭐 기사나 뭐 산업기사나 이렇게 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그 뭐야 좀 방향을 잘 잡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기능사 자격증 하나 딸 적에도 막 2년 가까이 걸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처음에 저도 그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을 적이었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막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죽기 살기로 막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학생이 공업교 고등학교 나왔고 학생이 학생 신분에 이거 뭐 어차피 공업교 고등학교 졸업할 적에 의무 검정으로 하나 주는데 이 생각을 저는 가지고 다니면서 학원을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학원에 이제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그냥 매일 나와. 매일 나오고 매일 듣기만 해. 학원비는 한 번 내주면 막 1년씩 듣게 해주고 합격할 때까지 막 듣게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때 원장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때 우리 학교만큼은 그렇게 이제 막 무료로 그렇게 한 번만 그 내면은 일반 그 과목 그 강좌가 있는데, 그거를 기본반 강좌인지 무슨 강좌인지 그거를 딱 들으면은 1년 계약을 하면은 1년치를 내면은 그냥 붙을 때까지 계속 다닐 수 있고, 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방학 때는 여러 번 들어도 됐었어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그때 원장님께서 여기 나오기만 하라고, 그러면은 자격증은 붙는다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결론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붙었긴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년생이 이제 자격증 초년생인 사람한테는 힘이 됐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자꾸 희망을 주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그거는 그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이제 세우셨으면은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난 뒤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격증이 있으면 그 자격증을 따는 것만 가지고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취득 이후에는 이력서 한 줄이라도 내다 보면은 일단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뽑히든 안 뽑히든. 그리고 자격증을 언젠가는 써먹습니다. 언젠가는 써먹어요. 그게 나이 먹고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회사 생활 중에 갑자기 공고사직을 당해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공고사직 당하거나 퇴직하고 나서 딸라고 그러면은 이게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공부하기는 쉽진 않아요. 특히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사실, 제가 이렇게 40대 중반이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보면은 이게 눈에는 들어오는데 무서워요. 그 책을 보는 게. 필기야 그러다 치고 실기 보는 거는 정말 무섭더라고, 우리 전기 쪽은. 나는 그걸 다시 따라가면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간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쓸데없는 말을 좀 했는데, 그 목표를 세우셨으면은 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서 이제 투자 시간을 좀 많이 늘려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